저 여자애는 보면 볼수록 좋단 말이지. 안녕하세요, 리처드 형사님. 되게 빨리 오셨네요. 나도 5분 전에 도착해서 둘러보고 있던 중이었어. 아마 FBI 도움으로 헬기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차량을 발견하는데도 얼마나 걸렸을지 장담할 수 없었겠지. 그런데 여기 분위기를 보니 실종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나 보네요. 아쉽게도 그렇더라고. 일단 조금 있다 브라이언이 도착하면 무슨 단서라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급작스러운 실종이라 생존에 큰 기대는 말아야겠지. 그렇겠죠. 참, 그리고 뭔가 단서를 찾았다면서? 네, 안 그래도 조금 아까 파악돼서 연락드리려던 참에 차량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어서 이렇게 최대한 빨리 온 거예요. 그래? 네. 어제 피해자가 평소에 자주 노는 동네인 러빙스턴에서 확보할 수 있는 CCTV 영상들을 거의 다 확보했는데요. 시간상으로 보니까 리버티 주유소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더라고요. 거기 리버트 주유소면 맥도날드 있는 곳 말하는 거야? 네, 맥도날드랑 같이 있는 주유소요. 거기서 편의점에 잠깐 들렀다가 주유를 하고 떠난 게 마지막이더라고요. 그런데 꽤 눈에 띄는 남자가 있었는데 목에 오리 문신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왜? 아니 그냥 뭐랄까 약간 좀 범죄자 몽타주라고 해야 되나? 조지, 지금 실종자 가족들은 피말리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장난치고 있을 때야? 죄송합니다. 계속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장난치지 말고 얘기해봐. 그 남자 행동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니까 차를 타고 떠나던 알렉시스 양을 자기 차를 타고 쫓아갔더라고요. 어디로 간 건지 파악되지 않았고? 네, 그게 아직 파악되지는 않았는데 사무실에서 그 차량 이동 방향으로 CCTV를 계속 따고 있는 중이니까 아마 확인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 그럼 나는 피해자 집으로 가서 가족들을 만나 소식을 좀 전할 테니까 추가적인 단서가 나오면 나한테 바로 연락해. 예, 알겠습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오늘 날씨 너무 좋다. 머리 예쁘게 하고 애들 만나서 놀아야지. 고마워요, 아저씨. 아리따운 숙녀에게 문 열어주는 건 기본 예의지. 좋은 하루 보내렴. 안녕하세요, 부인. 네, 딸이 타고 나갔던 차를 찾으셨다고요. 네, 카마이크 극장 주차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직까진 별다른 범행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계속 검식 중에 있으니 어떤 단서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를 통해 따님의 마지막 행적이 발견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살펴보고 있으니 추가적인 단서가 나올 테지만 일단은 현재 파악된 마지막 행적은 러빙스턴에 있는 리버티 주유소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어제 아이가 꿈에 나왔는데 마치 곧 돌아올 것처럼 얘기했어요. 형사님, 알렉시스가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겠죠?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희망을 드리자면 따님과 같은 10대 청소년 아이들은 잠깐의 일탈을 꿈꾸며 가출했다가 며칠이 지나서 돈이 떨어지자 대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워요, 형사님. 조지, 아직 퇴근 안 하고 있었네? 이제 집에 가서 눈 좀 붙이고 아침에 다시 알아보자고. 형사님, 조금 아까 FBI에서 알렉시스 양 휴대폰 위치 기록을 보내줬는데요. 위치를 보니까 29번 고속도로 옆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렸던 그 목에 문신이 있던 남자가 따라간 방향 역시 29번 고속도로를 타고 간 걸로 확인돼서 지금 보고서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 사람 차량은 확인됐어? 차량에 찍힌 CCTV 영상들의 화질이 그리 좋진 않아서 번호는 확인되진 않았는데 그리고 흔한 차량은 아니라 아마 발견한다면 그 사람 차량이 맞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카모플라주 랩핑되어 있는 구형 서버번이었거든요. 카모플라주? 혹시 군 차량은 아닌지 확인해봤어? 안 그래도 FBI 협조를 받아서 버지니아에 있는 부대에 알아봤지만 없다고 확인됐어요. 그래서 아마 사냥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라던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 지금은 너무 어두워서 수색이 안 되는 상태니까 내일 해가 뜨자마자 그곳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다시 사무실에서 보자고. 무슨 집이 길도 없이 숲 안에 있는 거지? 버려진 지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요? 에?
근데 형사님, 저기 덤불 안에 차량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거 서버본 같은데? 이거 카모플라주 랩핑이 된 그 서버본 맞지? 네, CCTV에서 확인했던 그 차량이에요. 이게 여기 숨겨져 있다는 건... 저기요. 저 사람 목에 문신하고 있다는 그 남자 아니야? 네, 그렇네요. 왜 사유지에 와서 돌아다니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전 넬슨 카운티 보안관공 리처드 형사고 여긴 조지 형사입니다. 아, 경찰분들이셨군요. 전 랜디 테일러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먼저 이렇게 허락도 없이 들어온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종 사건을 조사 중에 있는데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실종자의 휴대폰 위치 기록이 확인되어서요. 혹시 이 차량 주인 되십니까? 네. 그럼 혹시 여기 사진 속의 여성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며칠 전에 봤어요. 전 저기 있는 캠핑카에 살고 있는데 남자친구랑 함께 왔었거든요. 아,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좀 누추하지만 제 캠핑카로 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하죠. 지난주 토요일이었어요. 5일 전이었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데미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여자친구랑 저희 집에 들러서 맥주도 좀 마시고 얘기를 하다가 갔거든요. 그때 여자친구라고 했던 사람이 사진 속의 여자애였어요. 데미안 씨 성이 어떻게 되죠? 데미안 브래들리예요. 레게 머리에 덩치가 크고. 평소에도 이곳으로 자주 오나요? 네, 뭐 종종 오곤 해요. 술집에서 만나서 그냥 친구처럼 지내고 있고 성격도 털털하고 그래서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저기, 침대 밑에 여성 귀걸이랑 네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랬군요. 그럼 그 뒤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신 건가요? 그렇죠. 그날 맥주 마시고 얘기 좀 하다가 같이 떠났는데 그 이후로는 본 적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저기 침대 아래에 있는 귀걸이를 좀 봐도 될까요? 네? 귀걸이요? 귀걸이가 어디 있지? 저 귀걸이요? 네네. 여성용 다이아몬드 귀걸이랑 붙이는 손톱 같은데 동거하는 여성분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 혼자 살고 있어요. 그건 아마 그때 데미안 여자친구가 놔두고 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그 여성분이 여기 침대에 누워있다 하신 건가요? 베개에 여자 머리카락도 몇 가닥 떨어져 있네요? 아마 맥주를 좀 많이 마시고 취했을 때 잠시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저희가 이걸 좀 회수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마 수사에 참고할 수 있을 듯 해서요. 그렇게 하세요. 뭐 필요하시다면 더 둘러보셔도 괜찮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불쑥 찾아와서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이만하고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데미안 씨 전화번호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수첩에서 좀 찾아봐야 해서요. 그럼 제가 명함을 드릴 테니 문자로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그럼 최대한 빨리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필요한 점이 있다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형사님, 과학수사팀에서 DNA 감식 결과 보고서를 보내왔는데 귀걸이, 손톱, 머리카락에서 모두 실종자의 DNA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캠핑카에 갔던 건 확실하군. 데미안 씨는 연락됐어? 네, 어제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돼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서야 연락이 닿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최근 몇 달간 한 번도 랜디 씨를 만난 적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알리바이는 확보됐어? 네, 알렉시스 양이 실종되기 일주일 전부터 계속 엘레버마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있던 걸로 확인됐어요. 랜디 씨가 거짓말을 한 거죠. 설마 했는데 진짜로 그랬을 줄이야. 그때 바닥에 있던 귀걸이 얘기를 꺼냈을 때 그 사람이 엄청 당황했었잖아요. 본인도 거기 그게 떨어져 있는지 몰랐던 거죠. 그럼 곧바로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랜디 씨 캠핑카 쪽으로 갈 테니까 너도 병력 소집해서 그곳으로 이동해. 조지, 넌 랜디를 데리고 보안관국으로 복귀해서 신문을 진행해. 난 연방수사관하고 실종자와 관련될 만한 증거들을 좀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 네, 이따가 보안강국에서 뵐게요. 수색영장은 발부된 건가요? 네, 안 그래도 조금 아까 검사님께 연락을 받았어요. 결정적인 증거들이 이미 발견된 상태라 어렵지 않았죠. 그럼 이제 랜디가 알렉시스 양 실종과 직접적인 연관 있어 보일 만한 증거를 찾아봐야겠네요. 귀걸이와 손톱이 바닥에 그렇게 떨어져 있는 걸 치우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는 걸로 봐선 아마 다른 증거들도 조금만 뒤지더라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 소파 아래에서 티셔츠로 감싸놓은 붙임머리랑 인조 속눈썹이 발견됐어요. 이 티셔츠는 실종 당일날 입고 나갔던 그 옷이네요. 등 쪽에 있는 이 얼룩은 피처럼 보이죠? 여기 붙임머리에도 혈흔이 있네요.
이건 굳이 DNA 감식을 하지 않아도 알렉시스 양의 것이겠군요. 그리고 또 여기 소파 밑에서 발견된 스크랩북이 있는데 헐벗은 포르노 배우들 몸에다가 일반인 여성 얼굴을 붙여놨어요. 이게 왜 이런 변태짓을 한 걸까요? 이런 외딴 숲속에서 살고 있는 것과 변태적인 습성, 실종자의 여러 소지품들, 혈흔으로 봤을 때 높은 확률로 납치하여 성폭행이나 살인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사관님, 방금 수색견이 캠핑카 뒤편 땅속에서 실종자의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조지, 뭐 좀 알아낸 거 있어? 뭐 처음 저희한테 했던 말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냥 뭐 잠깐 누워있다가 갔니 어쨌니? 피 묻은 티셔츠 사진도 보여줬어? 네, 그건 자기도 잘 모르겠다던데요. 그래, 계속 쥐어짜봐. 난 목격자들이 있을 법한 곳으로 가서 사람들을 좀 만나볼 테니까.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계신가요? 아니요. 지금은 퇴근하고 안 계시는데 무슨 일이세요? 저는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리처드 형사입니다. 그리고 여긴 FBI 특별수사관 세이디 씨고요. 지난번에도 여기 들러서 CCTV 영상을 받아갔는데 추가적으로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 혹시 알렉시스 실종 사건이요? 네, 여기 이 사진 속 남성이 이곳에 왔었습니까? 어? 이 아저씨 맨날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사람들 구경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여기서 일하고 있는 애들끼린 다 알고 있어요. 진짜 극혐이라고 소문났는데. 언제부터였죠? 글쎄요. 여기서 일한 지 가장 오래된 형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1년도 넘은 것 같았어요. 그럼 그동안 그 사람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나요? 네. 그냥 좀 음침하고 기분 나쁜 사람이라고 느꼈고, 저희 가게도 종종 이용하면서 별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그 자식 어디 있어요? 잠시 진정해주세요, 부인. 아직은 조사 중에 있어서 범인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어요. 오늘 부인께 이곳으로 와주시길 요청드린 이유는 혹시 평소에 이 사람을 보신 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여기 이 사진을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그 자식이에요? 제 딸은 어디 있다고 해요? 진정하시고 이 사진 속 남성을 천천히 봐주세요. 평소에 보신 적이 있는 사람인가요? 저 이 남자 알아요. 예전에 중고차 보러 갔을 때 만난 직원이거든요. 목에 특이한 오리문신이 있어서 기억하고 있어요. 중고차 직원이요? 그럼 당시에 알렉시스 양도 함께 갔었습니까? 네. 그럼 이 자식이 내 딸을 납치한 거예요? 맞아요? 본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진 않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발견한 증거들로 미뤄봤을 땐 그랬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가능성이기 때문에 다른 용의자들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 자식이건 누구건 꼭 범인을 잡아서 제 딸을 찾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형사님, 어제 랜디를 신문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서 살펴본 건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뭐지? 최근 몇 년 동안 이 동네에서 실종되었던 여성들인데요. 나이대가 저희 실종자와 비슷해요. 이 중 모건 해링턴 양은 2009년 실종 당시 20살이었고 실종된 지 3개월 만에 남쪽 들판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서맨다 클락 양은 2010년에 실종됐는데 아직까지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모두 급작스럽게 실종되었던 점이랑 나이대가 비슷하다는 게 아무래도 연쇄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신이 발견된 모건 양 사건도 아직 미해결 상태고요. 그럴 수도 있겠군. 그리고 여지껏 신문을 해보니까 어때 보여?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네, 지금까지 발견된 증거들이랑 증언들을 들이밀 때마다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해 보였어요. 형사님도 계속 보셔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속마음을 그리 잘 숨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군. 그럼 티셔츠랑 붙임머리에서 발견된 혈흔도 실종자의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FBI 협의해보고 검사님께 연락해서 기소가 가능한지 알아보죠. 어? 11시까지 오기로 하셨는데 일찍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검사님. 너무 일찍 와서 일하시는데 방해된 건가요? 아니에요. 안 그래도 어제 추가로 보내주셨던 서류들을 마지막으로 훑어보고 있던 중이었어요. 궁금한 것들도 있고 하니 이렇게 빨리 와주신 게 오히려 좋은 거죠. 네, 뭐든 말씀해주세요.
랜디는 여전히 어떤 자백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제가 알기론 연방특별수사팀도 참여했다고 하던데. 네, 양형거래도 제안해봤지만 본인은 변호사를 통해 무혐의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방수사팀에서 나온 프로파일로도 함께 봤지만 이런 상황입니다. 리차드 씨, 제가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로, 버지니아에선 시신이 없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단 2건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괜히 기소를 통해 재판으로 갔다가 배심원단 중 한 명이라도 그의 편을 들어준다면 재심으로 가겠죠. 생각해보세요. 여론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정부에서 탄압하고 있다며 압박을 가하기 시작할 거예요. 게다가 다시 열릴 재판에서도 시신을 찾지 못한 상태라면 패소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커져요. 배심원을 추리고 추린다 하더라도 그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장담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안 그래도 시신이 없는 상황이라 이 기소 신청이 대배심에서 받아들여질지도 저조차도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럼 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버지니아에서 시신이 없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례 중 한 건은 현재 피고가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은 후 수감 중에 있어요. 시신은 없지만 현재 용의자의 집에선 실종자의 혈흔이 묻은 증거까지도 나온 상황이고 처음에 형사님께 거짓 증언을 했던 부분도 있으니 이 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계속 주장한다면 본인이 아니라고 잡아떼더라도 배심원들은 저의 손에 들어주겠죠. 그래서 저는 랜디의 기소를 진행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 중에 있어요. 수감 중에 있다는 그 사람이 누구죠? 스티븐 애펄리예요. 1980년에 한 명을 성폭행 후 살해하였고 그 후 유기까지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현재도 감옥에 수감되어 있죠. 그리고 아직도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 및 가석방을 요청하고 있지만 항소심에선 계속 기각하고 있어요. 물증이 지금 우리 사건처럼 명백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검사님께서는 이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거네요? 결론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하지만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피고 측에선 계속해서 시신의 유무를 따지려 들 테니까요. 형사님도 계속 절 도와주셔야 될 거예요. 먼저 원고 측 주장 시작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심원 및 실종 유가족 여러분. 전 이번 사건의 기소 및 원고 측 검사로서 재판에 참여하게 된 마티나 풀입니다. 저희가 기소한 피고인 랜디 씨는 1급 살인 혐의, 살해 목적이 있는 납치 혐의, 성범죄를 저지를 혐의가 있는 납치 혐의, 이 3가지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여전히 실종 상태에 있는 알렉시스 머피 양은 사건 당일인 2013년 8월 3일 토요일 오후 어머니에게 붙임머리를 하러 가겠다고 집을 나선 뒤 행적이 묘연해졌습니다. 그 이후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였을 때 CCTV를 통해 리버티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29번 고속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떠나는 모습이 확인되었죠. 그리고 동시에 여기에 있는 피고가 자신의 차량인 서버번을 타고 알렉시스 양의 차량을 뒤쫓아간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주유소의 편의점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는 평소에도 종종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사람들의 모습을 은밀한 눈으로 관찰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여기 CCTV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평소에 눈여겨봐오던 알렉시스 양을 발견하고는 편의점 문을 열어주는 척하며 가까이 다가가서 목표물이 맞는지 제대로 확인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까지는 랜디 씨가 용의자라고 크게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조사가 계속되어 가던 중 알렉시스 양의 마지막 휴대폰 GPS 기록이 우연히도 랜디 씨의 집 근처로 확인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 랜디 씨를 처음 만나서 그가 살고 있던 캠핑카 안에 들어가 대화를 나눴던 두 형사는 또다시 우연하게도 알렉시스 양의 소지품인 다이아몬드 귀걸이, 붙임 손톱, 머리카락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우연이 계속되면 필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색영장을 발부하여 그의 캠핑카에서 또 다른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였습니다. 알렉시스 양의 피가 묻은 붙임머리, 인조 속눈썹, 티셔츠였죠. 이건 모두 피해자가 외출할 당시 착용했던 액세서리와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캠핑카에서 고작 20m 떨어진 땅 속에서 파손된 피해자의 휴대폰까지 찾아낼 수 있었죠.
하지만 저희가 파악한 증거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8월 4일 오후 10시 피해자가 실종되었던 다음날 밤이었죠. 알렉시스 양이 운전하였던 차량인 닛산 맥시마 차량이 샬럿스빌에 있는 카마이크 극장 주차장에 나타난 게 CCTV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어두운 밤이었고 CCTV의 화질 또한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을 운전해 와서 놓고 간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근처에 있던 음식점인 애플비스의 한 점원은 그와 대화를 나눴다는 기억을 하고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바로 알렉시스 양의 차량이 주차되고 30분 후의 일이었죠. 피고가 하이네켄 2병을 주문했고 택시를 불러달라며 얘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곤 그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는 택시기사의 증언까지 확보했죠. 늦은 밤에 자신의 집에서 34마일이 떨어진 그곳까지 갈 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것도 단지 우연이었을까요? 이상입니다. 피고 측 주장 이어가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왜 아직도 정부에서는 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을 놓고 마치 혐의들이 기정사실인 양 주장하고 있는 건지 개탄스럽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죄 의뢰인은 형사들이 사유지로 찾아와 많은 질문들을 던졌을 때 아주 친절하게 대하며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수사에 아주 협조적이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때 랜디 씨가 했던 답변 중 데미안이라는 사람이 자기 여자친구라면서 데려와서는 맥주를 마시고 함께 떠났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원고 측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보자면 해당 시간에 데미안은 알라바마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단지 데미안이라는 사람과의 통화로만 확인된 것이었고 그 어떤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알리바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데미안 씨가 전화로 한 말만 믿고 알리바이가 확인되었다고 용의자에서 제외시켜버린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담당한 후 직접 데미안 씨를 만나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날 그 집에 간 적이 없고 메디슨 하이츠에서 여자친구와 단둘이 있었다고요. 데미안 씨는 이렇듯 경찰의 한 진술과 또 다른 진술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대로 진술했던 제 의뢰인을 조사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이렇게 거짓 증언을 일삼고 있는 데미안을 조사해 보아야 하는 게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신뢰성이 떨어지는 사법기관에서 확보한 증거물들이 과연 조작된 증거물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 사건은 제 의뢰인이 아닌 폭넓은 용의자들을 상대로 다시금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내일은 배심원단의 판결이 있는 날입니다. 원고 측과 피고 측은 마지막 변론을 해주세요. 먼저 피고 측부터 하시겠습니까? 네, 재판장님. 저는 이 재판을 5일 동안 이끌어오며 원고 측에서 준비하고 썼던 모든 시나리오들은 하나같이 소설과도 같은 것들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실종자인 알렉시스 양의 DNA가 검출된 소지품들이 제 의뢰인의 캠핑카에서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써낸 소설들이죠. 그렇게 물증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는 원고 측에선 정작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시신, 그리고 흉기와 같은 범죄와 연관 지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 범죄에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만 하는 범행 당시를 목격한 목격자나 CCTV, 흉기, 방어운 등 그 어떤 것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측 바로 이어가 주세요. 배심원 여러분, 여기 제가 재판기간 내내 보여드렸던 증거물들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렉시스 양의 머리카락, 찢어진 네일, 다이아몬드 귀걸이, 파손된 휴대폰, 그녀의 피가 묻은 티셔츠와 인조 속눈썹 붙임머리. 이 모든 증거물들은 바로 저기 앉아있는 피고의 캠핑카 안팎에서 발견된 것들입니다. 과학적인 수사에 근거한 DNA 감식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납치가 없었을까요? 살인도 없었던 걸까요?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오늘 오전 10시로 약속되어 있었던 판결 발표가 배심원단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6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제 모두 의견 일치를 보셨나요? 네, 판사님. 낭독해 주세요. 네. 저희 5명의 남자, 7명의 여자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오늘 오전까지도 피고의 혐의에 따른 유죄 의견을 하나로 합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로는 시신이 없는 살인사건이라는 점이었고 계속되는 토론 끝에 거의 저녁이 다 되어서야 하나의 의견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판결을 낭독하겠습니다. 본 배심원단은
피고 랜디 테일러에게 적용된 한 건의 1급 살인 혐의, 한 건의 살인 의도가 있는 납치 혐의, 한 건의 성폭행 의도가 있는 납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로 의견을 낸다. 그리고 피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모습은 가슴 아파하고 있는 유족들에게 더욱 큰 상처가 되는 것으로 보여 선고를 내리게 될 판사님께 가장 무거운 선고를 내려주실 것을 탄원하는 바입니다. 본 법정은 먼저 피해자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아 슬픔에 잠겨있을 유가족에게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아마 이분들의 마음은 그 누가 되더라도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5월 초에 진행되었던 재판에 참여하여 수많은 증거물들을 보아야만 했던 부모의 마음은 너무 아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5월에 재판이 열리기 전 원고 측에서 제안한 양형거래의 일환으로 시신의 위치를 알려준다면 적어도 가석방의 여지가 있는 구형을 내려주겠다며 요청하였지만 거절하였던 점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공개하는 이유는 선고를 내리기 전 왜 이렇게 무거운 중형이 내려지는가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피고 측은 배심원단의 만장일치의 유죄 의견을 듣고 난 후 시신의 위치를 알려줄 테니 가석방의 여지가 있는 양형을 내려달라고 탄원을 해왔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할 정도로 자기 중심적이고 유가족들의 슬픔을 하나도 헤아리지 않은 파렴치한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제 피고 랜디 테일러 씨에 대해 선고하겠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는 고작 17세의 어린 나이인 피해자 알렉시스 머피 양을 자신의 거처인 캠핑카로 납치하여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일을 저지른 점, 그 후 경찰을 향한 거짓 증언, 진술 거부 등을 통해 이 사건의 수사가 미진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한 점, 시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든 혐의를 잡아떼고 현재까지도 뉘우치는 모습을 1도 보여주지 않는 점, 이런 어리석은 태도들과 배심원단의 유죄 의견으로 미뤄 본 법정은 피고 랜디 테일러에게 2건의 종신형과 20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한다. 어휴, 너무 춥네요, 원사님. 어떻게 항상 저보다 일찍 도착하시는 거예요? 혹시 내 무전기가 고장난 건가? 형사님, 화나셨어요? 또 제가 늦게 와서? 조지, 여기 땅속에서 발견된 시신이 입고 있는 옷을 좀 보게. 네? 왜요? 7년 전에 실종되었던 알렉시스 양이 외출 당시 입고 있었던 옷 기억하나? 그 사진을 다시 봐야 기억날 것 같은데요? 난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빨간색 티셔츠에 호피 무늬 타이즈, 흰색 운동화. 그러고 보니 이 시신도 호피 무늬 바지를 입고 있는데요? 맞아. 이건 틀림없이 알렉시스 머피야.